자, 오늘은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가 익숙할 텐데, 우리가 작년에 가로로 했던 거를 선생님이 세로로 잠깐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이것만 딱 한 장만 정리하자. 라는 생각으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자, 그러면 지질시대는 어떻게 구분 지을 것이냐? 뭘로? 생물계의 변화로. 생물이 출현했느냐? 아니면은 출현했거나 아니면은 멸종했거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구분을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각 변동, 판게아가 형성되는 것들, 분리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리하고 그 다음에 기후 변화를 바탕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 짓냐면 크게 누대, 대, 기, 새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선 캄브리아 시대에서 시생 누대 약 40억 년 전부터 25억 년 전까지를 시생 누대라고 하고 원생 누대는 25억 년 전부터 5억 4천만 년 전까지를 원생 누대라고 한다. 그 다음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선 캄브리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크게 나누면은 누대로 나눈댔잖아. 그래서 시생 누대, 원생 누대, 그 다음에 현생 누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현생 누대는 그 안에서 다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고생대는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 를 중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부터 6천만 년 전까지 까지를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는 6천만 년 전부터 이제 현재까지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몇백 년 전까지도 막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억 단위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대를 다시 뭘로 나눈다? 기로 나눈다. 그래서 고생대 같은 경우는 캄브리아기 고생 어디다 써야 되나? 자, 여기다가 쓸게요. 자, 고생대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여기 이거는 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그 다음에 실루리아기. 그 다음에 대본기. 그 다음에 여기가 중기. 그 다음에 석탄기, 페름기. 여기가 말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기로 나눠지게 된다. 크게는 두 개,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그 다음에 두 개 묶어서 실루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페름기, 보통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특징이 이런 식으로 많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중생 때에는 다시 어떻게 나눠지냐? 3가지 트라이아스기, 그 다음에 쥐라기, 다음에 백악기. 이거는 하나 세 개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신생대 때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팔레오기, 네오기, 그 다음에 제4기로 나누어진다. 이제 팔레오기 안에도 이제 새들이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고 예전에는 팔레오기, 네오기를 합쳐가지고 제3기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두 개를 이제 분리해서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구분이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선 캄브리아 시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볼 거냐면 기후, 생물, 특징으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자, 시생누대랑 원생누대 같은 경우는 워낙
퇴적된 다음에 변성작용을 많이 받아서 정확하게 남아있는 화석이나 암석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기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중에서도 석회암이랑 증바람이 있다라는 걸로 봐서 온난 건조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난 건조했구나. 특히 석회 조류 화석이 나타나는 것도 봐서는 온난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원생 누대에는 빙하 퇴적물도 나타나요. 그래서 추운 시기가 있었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쯤인 것 같네. 그쵸? 빙하 퇴적물들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생물들이 출현했는지 한번 볼게요. 아이고, 이거 글씨가 좀 마음에 안 드네. 위로 올라가면 좋을 텐데. 자, 시아노박테리아가 출현합니다.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면은 뭐냐? 남세균이죠. 뭐냐면 광합성하는 원핵생물. 아직은 원핵생물만 있습니다. 단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바다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아이고. 광합성을 통해서 바다에 산소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대기 중에도 공급하고 그러면서 대기 중에 이제 산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많아져서 쌓이게 되겠죠.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어떤 화석으로 남아있지? 스트로마톨라이트. 약간 지층처럼 생긴 스트로마톨라이트를 형성하게 되더라. 화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생 스트로마톨라이트도 있고 과거 고시대 때 고생물인 스트로마톨라이트도 남아 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기 중에 산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물속에 있는 철 이온하고 물속에 있는 산소하고 합쳐져 가지고 산화철 광물이 만들어지면서 호상철광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호상철광층 형성. 어떻게 철 이온하고 산소하고 합쳐져가지고 산화철 광물이 만들어지면서 호상철광층이 만들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 이거죠. 스트로마톨라이트 형성했다는 거. 두 번째, 원생누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생누대 때 드디어 최초의 다세포 동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 다세포 동물이 일부가 뭘로 남아있다? 에디아카라 동물군으로 남아있다. 아이고, 뭐 잘못 썼지?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으로 남아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나 다세포 동물이 출현했고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으로 남아있다는 거. 그 다음에 특징은 뭐 초기에는 온난했는데 후기에는 빙하기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만 가능하다. 이유는 뭐다? 변성작용을 허락받아가지고 기후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고생대. 자, 고생대 때의 기후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에, 아까 초기가 언제?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지층에서 석회암이 발견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야? 아까 시생누대, 원생누대 때도 발견됐지? 온난 건조하다. 자, 건조한 건 뭘로 할 수 있냐면 석회암뿐만 아니라 증바람도 같이 발견됐거든. 그래서 온난 건조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산호 양치식물 시상화석이죠. 온난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에 빙하 퇴적물 뭐가 있다? 빙하기 있었다. 추운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 오르도비스기 그 다음에 실루리아기 아니 석탄기 페름기 오르도비스기 석탄기 페름기 이때
이때 약간 추운 시기가 있었고 마침 또 보면은 대멸종이 있기도 하죠. 그러면은 자, 캄브리아기부터 어떤 생물들 살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캄브리아기 때는 무척추 동물이 번성하는데 그 중에서도 해양 무척추 동물이 번성한다.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해요. 캄브리아기 폭발. 폭발. 생물이 대폭발한 시기다. 그 중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삼엽충, 완종류 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르도비스기 들어서서 척추동물, 최초의 척추동물인 어류 출현한다. 그러면서 1차 대멸종도 같이 오고요. 그 다음에 실루리아기 때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합니다. 그 이유는 뭐야? 오존층이 이제 형성됐기 때문에 산소가 아까 누적됐잖아. 그래서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육상식물이 등장하고 갑주어도 번성하게 된다. 그 다음에 대본기 들어서서는 최초의 양서류 출현하고요. 다시 2차 대멸종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어류가 굉장히 번성했다. 갑주어 등과 같은 어류가 번성했다. 그래서 어류의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캄브리아기는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도 하지만 삼엽충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석탄기. 석탄기는 왜 석탄기야? 양치식물이 삼림을 형성하면서 이 삼림을 형성했던 양치식물이 죽어가지고 만들어진 석탄이 많아서 석탄기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파충류가 출현한 시기이기도 하고 양치식물이 굉장히 번성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페른기 때 거시식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번성했다기보다는 등장했다라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은데 출현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시식물에는 뭐가 있냐면 은행나무, 그 다음에 소철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차 대멸종이 있었지. 그리고 해양생물이 절멸했다. 전부 다 사라졌다. 얼만큼? 90% 이상이 없어집니다. 이유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판기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특징 여기 있네. 특징 한번 보면은 실루리아기 때 오존층이 형성됐대. 그래서 뭐가 차단돼요? 자외선이 차단될 수 있어서 육지에 육상식물이 등장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말기에는 초대륙 판기아가 형성이 되면서 대규모의 조산운동이 나타납니다. 이때 만들어진 산맥 두 가지, 에팔레치아 산맥, 칼레도니아 산맥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기억하세요. 나 중생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생대 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적색 3층이 있는데 적색 3층은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호수, 하천 이런 데 퇴적돼요. 즉 뭐다? 어떤 층의 전부다. 호수, 하천. 우리 어떤 어떤 환경이지? 퇴적된 환경 중에서도 육상 환경이다. 그 얘기는 뭐야? 육상층이 굉장히 많다. 이때 발견되는 화석들은 거의 다 육상에서 발견된 화석들이 많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고위도 지역의 지층에서 산호초가 발견됐대. 자, 산호초는 어떤 특징? 온난하다. 그 얘기는 뭐야? 어디까지? 고위도 지역까지 굉장히 온난한 시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온 봐도 그래. 빙하기가 없어요. 이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봅시다. 트라이아스기 때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했는데 그리고 나서 공룡도
출현하고 원시 포유류도 이때 출현합니다. 그리고 거시식물이 이때 번성을 하게 되고요. 다시 4차 대멸종이 나타나죠. 이때는 이제 이유로 크게 보는 것이 판게아가 분리되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렇다. 그 다음에 쥐라기 때는 암모나이트와 공룡이 번성하고 시조새가 출현하고요. 거시식물이 산림을 형성한다. 또 특징을 하나 더 적자면 파충류, 뭐 공룡이 있으니까 알겠지만 파충류도 번성해요. 그다음에 마지막 백악기 때 드디어 속시식물이 출현을 하고 그 다음에 5차 대멸종이 나타난다. 우리는 이때를 이제 운석이 충돌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운석 충돌설이 크게 돌게 되죠. 그러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트라이아스기 말부터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해안선의 길이는 어떻게 됐을까? 해안선 길이 길어지고 그러면은 고온 다습한 지역의 면적이 증가하게 되었더라. 또 쥐라기 초에 대서양이 형성이 되고요. 중생대 때 확장되고 그 다음에 백악기 때는 인도양이 확장을 하게 되더라. 점점 그러면서 인도 대륙이 북상하게 되고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신생대. 신생대 때는 제3기, 그러니까 팔레오기랑 네오기 때는 온난했는데 제4기 때는 빙하기와 간빙기를 반복한다. 퐁당퐁당 4번 반복합니다. 4번의 빙하기가 있었어. 퐁당퐁당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물들이 있었느냐? 팔레오기, 네오기 묶어서 보면은 이 시기에 화폐석이 번성해요. 화폐석은 뭐야? 대형 유공충,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 커다란 유공충인데 화폐 같이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화폐석이란 이름이 붙었어요. 우리 그래서 화석 보면은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뭐 이렇게. 암모나이트 같이 암모나이트 같은 느낌인데 그림을 못 그려서 그렇지 여러분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에 있는 그림. 암모나이트는 요즘에 이제 달팽이 같은 거 생각하면 아니 달팽이는 좀 그렇다. 오징어 머리에 발 달린 애들 생각하시면 돼요. 두 종류.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나타났냐면 속시식물이 번성하고 이때 영장류, 코끼리 이런 큰 포유류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제4기 때 드디어 인류의 조상이 출현하게 되고 대형 포유류가 번성하는데 그 중에서도 매머드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속시식물이 번성한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판게에서 분리된 인도 대륙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인도 대륙하고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히말라야 산맥 그 다음에 알프스 산맥 아프리카 대륙 뭐로 쓰는 거지? 자, 알프스 산맥이 형성되었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 이거 하면은 맨날 반복해서 하는 거 있잖아. 노래로 외우면 된다고. 볼까? 자, 이렇게 보면은 조금 헷갈리니까, 아이고, 정신사납죠, 지금. 내가 간단하게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밑에서부터 가장 오래된 고생대부터 한번 간다고 치면은, 고생대의 가장 아래층이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페름기. 페름기 때는 전부 다 막 다 없어졌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생대에 들어가서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있고요. 그 다음에 신생대에 들어서서는 팔레오기, 네오기, 그 다음에 제4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쭉 칸을 한번 나눠볼게요. 왜냐, 나는 노래를 하나 부를 거거든. 맨날 하는 거. 자, 이때부터 이때까지 전체 다 뭐가 있었다? 삼엽충 있었다. 그리고 이때 필석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갑주어 있고, 그 다음에 방추충, 뭐야? 푸줄리나 있습니다. 삼필갑푸 이렇게 있고, 어떤 식물이 있었다? 양치 식물이 있었다. 그 다음에 중생대 때는 암모나이트, 공룡 있었고요. 쥐라기 때 시조새 나타납니다. 식물은 거시식물. 자, 그 다음에 신생대 때는 화폐석, 그 다음에 매머드 이렇게 표준어석 나타나고요. 식물은 시식물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야. 여기까지는 지금 표준어석 나타냈다고 보시면 돼요. 표가 엉망진창이네. 자, 표준어석 나타낸 거고 어떤 것들이 등장했냐 시기별로 보게 되면은 오르도비스기 때 어류 등장해서 그 다음 시기에 갑주어 번성하고 갑주어 끝날 때쯤 양서류 등장합니다. 양서류 등장했고 그 다음에 파충류 등장하고 그 다음에 거시식물 등장합니다. 뭐냐면 물속에서 살던 게 물 밖하고 물속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물 밖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거시식물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쥐락이 말에 들어가서 속시식물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제4기 때 인류 조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외우면 된다. 생물은 지질시대 생물은 이것만 외우면 돼요. 삼필갑푸, 삼필갑푸, 양피식물, 양치식물, 암공시거시, 암공시거시, 화매속, 화매속. 자, 이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 자, 지질시대는 이렇게 하는데, 기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지금 안 하고 넘어갔어. 그죠? 기후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기후 연구 방법. 어, 화석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하진 않을게요. 체화석, 생은화석 또는 뭐 이제 표준화석, 시상화석 이런 것들은 크게 다루지 않을 거고 고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이 간혹 가다가 한두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얘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석을 연구하는 게 있다. 특히 시상화석을 연구를 하는 거겠죠. 시상화석은 뭐야? 특정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생물의 화석. 그래서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은 좁다.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민감한 화석 생물들이다. 그런 것기 때문에 얘네들을 바탕으로 과거의 기후를 추정할 수 있다. 고사리, 산호 이런 것들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꽃가루 화석을 분석하면 된다. 특히 침엽수는 잎이 얇은 것들 있죠. 얘네들은 한랭한 지역에서 잘 자라고 그 다음에 잎이 넓은 화렵수는 온난한 지역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꽃가루 바탕으로 어떤 환경인지 어떤 기후인지를 대충 추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이테 연구. 나이테 폭하고 밀도를 바탕으로 기온하고 강수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넓다. 그 얘기는 뭐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폭이 좁다라는 건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계절에서 봤을 때는 여름, 이때를 여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빙하 코어 연구. 이거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지. 공기방울을 분석하면은 그 당시에 과거의 대기 조성비를 알 수 있고, 두 번째 물 분자 자체를 연구를 하면은 이제 산소 동위원소비를 이용해가지고 기온 변화를 알 수 있다. 이거는 좀 봐야겠죠? 봅시다. 우리 산소에는 우리 해봤으니까 기억할 건데 산소는 질량이 18인 것과 16인 산소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둘 다 가지고 있어. 보통은 16으로 90% 이상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18로 되어 있는데 18이 좀 더 무겁잖아. 그치? 질량이 좀 더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온난할 때 18의 증발량이 증가하게 돼요. 평소에 증발 안 했던 산소도 증발을 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대기 중 산소의 비율이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 증가하니까 빙하를 구성하고 있는 산소 동위원소비도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온난할 때는 이 비율이 증가하고 한랭할 때는 증발량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녹아드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 비율은 감소하게 된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거 기억하고 있지만 그래프로 나오면 이제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까지 알아줘야 할 것이다. 문제를 남는 시간 동안 풀어가지고 오늘의 과제 64쪽 13, 14, 15, 16 문제 풀이 사진 찍어서 제출하기. 답만 쓰는 거 노노. 기억은 왜 틀렸고, 기억은 니은은 왜 맞았고, 이런 것들. 1번은 왜 틀렸고, 2번은 왜 맞았고, 이런 것들까지 정리가 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30분 정도 영상 봤으면 30분 안 걸리잖아. 1.5배속, 2배속 하면 안 걸리잖아. 그러면은 그 남는 시간 동안 문제 풀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네 문제밖에 안 되니까 시간 넉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